안녕하십니까. AK라디오의 청자 여러분, 아시아경제 백당님입니다. 오늘도 박선미 부장, 이경호 부장 모시고 백당님의 이슈백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이제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올해가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네. 뱀은 12띠 중에 이제 6번째로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를 상징하는데요. 뱀 하면 좀 길고 미끌미끌하고 독도 있고 해서 친근한 동물은 좀 아닌데요. 네. 하지만 예로부터 집에 구렁이 들어오면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뱀을 재산 지켜주는 그 제신으로 여기기도 했는데요. 네. 뱀이 보통 상징하는 게 지혜, 영생, 풍요, 다산 등이라고 합니다. 뱀이 한 번에 알을 낳으면 10개 넘게 낳기도 하고요. 그리고 겨울잠 자고 나서 활동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또 영생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예전에 들었던 설화를 생각해보면 뱀에게 잡아먹힐 뻔한 그 위기에 처한 까치를 구해줬다가 까치가 이제 보은으로 이제 주인에게 뭐 은혜를 갚았다는 설화도 있고요. 밥을 나눠주며 키운 구렁이가 나중에 목숨을 구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을사년, 의미가 참 많은 을사년인데요. 새롭게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올해는 알아볼까 합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첫 1만 원대 최저임금 시대를 맞이하는 건데요. 네. 하루 1급 8시간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1급이 8240원이 되고요.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하면 월급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네.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뭐 고용 형태, 국적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보니까 2016년, 그러니까 약 10년 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이 6,000원, 5,000원대였어요. 이제 이게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1만 원 시대를 열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돈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올해 바뀌는 것 중에 병사 월급이 바뀝니다. 병장 기준으로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00 몇십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 네, 과거 125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150만 원으로 바뀌고요. 이게 이제 등급별로 좀 차등이 있는데 이병은 64만 원 받던 것에서 75만 원으로,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그 군인들한테 목돈 마련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월 최대 금액이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정부 지원금도 역시 올라갑니다. 세액공제도 올해 좀 변화가 좀 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잖아요. 네. 게다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결혼을 좀 장려하고 아이 낳는 거를 장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부부가 혼인신고할 때 한 해에 한 사람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도 이제 확대됩니다. 8세부터 20세의 자녀에 대해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기존에는 첫째 아이 한 명만 있을 때 15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25만 원으로, 그리고 둘째까지 있으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했는데요. 총 금연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 헬스장, 그리고 수영장, 이 비용의 30%까지를 소득공제 제공한다고 하니까 올해 7월 이후로는 운동을 조금 해도 부담이 조금 덜할 듯 합니다. 7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에디터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네. 육아휴직도 좀 알아볼게요. 이제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서 과거에는 월 최대 150만 원씩 받았었는데 이제 250만 원까지 상향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3개월까지 쓸 경우는 250만 원, 6개월까지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160만 원으로 각각 차등 급여가 인상되는데요. 한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가 돈을 이렇게 인상된 월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갑니다. 현행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이제 육아휴직 급여액이 상향 조정되고요. 예전에는요, 저 때문에도 그랬었어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한 이후에 6개월 후에 지급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복직을 무조건 해야지 25%뗀 거를 나중에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도가 폐지되고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예전에는 1년이었는데 1년 6개월로 6개월 더 늘어나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이제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과거에는 그 8세 초 2학년까지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그 과거의 에디터가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는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런 거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못 갔던 것 같은데, 저는 그죠? 전혀 없었고요.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 첫째 낳을 때, 둘째 낳을 때구나. 둘째 낳을 때 출산 진통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빨리 일 마치고 갔는데 벌써 애가 나와 있어서 평생 욕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했다고 휴가를 쓰지는 저희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 출산 휴가 기간도 좀 늘어났으니까 앞으로 이제 부서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좀 자유롭게 써라라는 분위기를 형성해도 될 듯합니다. 그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도 확대됐는데요.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되고요. 어린아이들 영아 돌봄 수당이 시간당 1,500원으로 지급하는 게 신설됩니다. 국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게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이제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이 양육비 선지급제도 하반기 도입됩니다. 왜 과거에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양육비를 주기로 해놓고서 안 주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떠안았는데 이거를 이제는 정부가 먼저 선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쪽으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교육 쪽도 올해 좀 변화가 많은 부분이긴 해요. 그 학생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서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러니까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학교 때부터 수강 신청을 이제 스스로 계획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이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고등학생도 스스로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성적 평가 방식도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는 만큼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좀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도 지금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이제는 2학년까지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이제 의대 정원 이슈가 좀 있잖아요. 올해 고3 수험생에게 해당하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논의를 거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월 말 정도에 이제 그 인원수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에서도 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파트 청약할 때 무주택 청약이 있잖아요. 그 인정하는 범위가 정말 아파트만 해당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경우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금융 쪽도 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예금자보가 있잖아요. 금융회사에 예금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과거에는 5천만 원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1월 중에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고 1년 이내 이제 시행이 된다고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고요. 금융사에서 돈을 이제 잘못 보낼 경우 우리가 이렇게 송금을 할 때 실수로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과거에는 5천만 원까지였었어요. 근데 이것도 같이 1억 원까지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신속한 반환 지원을 좀 정부가 해준다는 차원에서 자진 반환 요구 기간도 기존의 3주에서 2주로 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혜택도 좀 많습니다. 그 정책금융상품이죠.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 돈을 이렇게 기여하는 쪽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건데 올해부터는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나고요. 그래서
최대 연 한 9.54%의 적금 가입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 매월 70만 원 한도로 적금을 이제 부을 경우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청년 도약 계좌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은 좀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은 저희 이제 관심 분야잖아요. 근데 이제 1월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이런 대출 상품 중도상환 수수료가 50%가량 인하됩니다. 그러니까 갚을 경우 미리 이렇게 돈이 좀 성과급을 좀 받아서 돈이 생겼다 싶을 때 갚으면 기존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뭐 주담대 같은 경우는 1.2에서 뭐 1.4% 정도를 냈다면 이거 한 0.6에서 0.7%로 한 절반가량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1월 13일 이후에 신규 대출분부터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에디터의 좀 관심 분야로 좀 달라지는 점을 좀 넘어가 보면 올해부터는 숙취해소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보통 숙취해소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인체 적용 실험과 같은 숙취해소 효능 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가 있어야만 관련한 광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그 표시한 내용이랑 광고한 내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 정지 15일 등의 행정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 먹는 숙취제 해소제는 정말 효과가 있는 숙취 해소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듯합니다. 주민등록증도 좀 바뀌어요. 일부 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이 진행 중인데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17세 이상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제 카드처럼 생긴 주민등록증이 있잖아요. 56년 만에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올해 모두 적용될 듯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을사년 새해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푸른 뱀의 의미가 사실 되게 좋아서 이렇게 희망 가득 찬 한 해로 출발하면 좋겠는데 찾다 보니까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일정들이 또 예고된 것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일정을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데요. 이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 탄핵 이슈가 남아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예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은 이런데요. 해외에도 좀 올해부터 바뀌는 게 좀 많지 않을까요? 바뀌는 게 이제 뭐 사실은 2024년 지난해가 워낙 그 세계 정치 스포츠 뭐 올림픽도 있었고 미국 대선도 있었고 뜨거웠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주요 뭐 이벤트라든지 굵직한 이벤트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가장 관심은 1월 20일입니다.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은 당선인 신분인데 이제 취임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지금 당선자죠. 당선인이 지금 78이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가 78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한 200일? 한 100 몇십 일 정도가 지금은 이제 뭐 더 나이가 많게 취임을 하게 되는데 실제 트럼프 말고도 이제 세계가 거의 그 70대 전성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은 가장 올해 세계 정치 경제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관심은 1월 22일에 있는 트럼프 취임입니다. 뭐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관세 폭탄 때리겠다. 그리고 뭐 트럼프는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전통의 제조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또 저런 거죠. 석유나 가스 관련돼서도 그거 이제 채굴을 하겠다. 그러다 보니 그렇죠. 그다음에 멕시코나 이런 또 남미 쪽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불법 체류. 거의 뭐 국경 차르를 임명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1월 20일 날 취임하기 전에 미리 국경을 넘자 하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네요. 올해 12월하고 1월하고 수출이 되게 많을 텐데 같은 맥락에서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수출을 하자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역대 최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사실은 12월, 1월 이럴 때 우리 수출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미국 수출.
그러니까 이게 뭐 상황이 도저히 이제 전개 압축 뭐 이미 트럼프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 예고는 돼 있지만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대외 의존,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멕시코도 싸우고 캐나다도 싸우고 관세 폭탄들이 나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황 이제 관세를 없애려면 또 미국에 또 투자를 또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에서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든지 혹은 또 탄핵이 뭐 기각이 된다든지 하여튼간 어떤 경우의 수로도 국내 정치적인 상황이 급변하고 네. 해외에서는 결국 이제 트럼프에 대한 트럼프가 사실은 뭐 경제만 신경 쓰겠나요? 당장 뭐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부터 해서 이란과의 관계 소련과 푸틴과의 관계, 뭐 김정은과의 관계.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과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SNS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게 SNS 할 때마다 전 세계 긴급 파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러니까 올해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해외에 없지만 그 트럼프의 말 하나하나, 입 하나하나 더구나 또 저기 과거 트위터 X를 소유한 머스크가 또 국가 효율부인가요? 거기 만약에 네. 수장으로 올라가고 여기 또 X에 또 SNS를 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들만 쳐다보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요. 또 이제 뭐 트럼프 취임 계기로 또 뭐 이스라엘이나 중동, 뭐 러시아 우크라 전쟁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한국이 권력 공백기 와중에 갑자기 트럼프가 조기에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하면은 또 세계 정세는 또 급변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70대 전성기는 트럼프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79이고요. 이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뇌수술 받고 퇴원했는데요.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120살까지 살 수 있다. 라고 자신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의 이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74, 또 푸틴이 72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71. 그리고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70. 그러니까 많네요. 사실상의 네. 이제 전부 다 이제 70대 초중반에서 70의 전성 시대라고 하고요. 이제 60대도 조금은 뭐 있습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있고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도 있고 호주 총리, 뭐 영국 총리들이 이제 뭐 한 60대 50대 이하 지도자들은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주스틴 트루도라고 그 캐나다 총리도 있고 이탈리아 여성 총리는 이제 47.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은 몇 살일까요? 한번 40대입니다. 네네네. 저랑 40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40살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그 탄핵 심판 기다리고 있는 윤 대통령이 64.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후보군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60,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70, 한동훈 전 대표는 51,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이제 대선 출마 의지를 막 이제 피력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현재는 39이고요. 3월이 되면 40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 자격이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올해는 실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작년이 선거해였으면 올해는 그렇게 눈에 띄는 선거가 그렇게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뭐 1월 9일에 뭐 레바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작년에 웬만한 선거는 다 해버려가지고. 네, 그렇죠. 헤즈볼라하고 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제 레바논 대통령이 또 2년째 부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관심은 2월 23일에 있는 독일 총선입니다. 네. 사실 독일이 아시는 대로 과거에 유럽의 유럽을 이끈 성장 엔진, 그렇죠. 경제 네. 대국이었는데 제조 뭐 그러니까 중국에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뭐 어디에서는 뭐 유럽의 환자가 됐다라고 해서 그 위상이 생각보다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서 독일 총선이 열리는데 과연 이게 이제 최근에 일부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극우들이 좀 특세를 하잖아요. 네네. 난민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보호무역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보호무역이라든지 자국 이기주의가 강했을 때 독일도 혹시나 이제 뭐 보수나 극우 이렇게 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프랑스도 사실은 뭐 좀 총선이 이제 뭐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뭐 루마니아, 폴란드 뭐 이런 정도여서 정치적인 이벤트는 없습니다. 크게. 스포츠 이벤트도 사실은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뭐 올림픽도 없고 월드컵도 없고. 네네네. 짝수회가 그래서 짝수회의 이벤트가 많고 네. 올해는 홀수회다 보니까
그 뭐 겨울에 아시안 게임 정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뭐 저도 잘은 몰랐는데 뭐 피파 뭐 클럽 월드컵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관심은 이제 우리나라로 돌리면 이제 프로야구 개막 작년에 1,000만 관중 하면서 기아 네. 우승으로 엄청나게 인기를 모았기 때문에 아마 국내사 분들은 프로야구 개막에 관심이 많고요. 국내에서는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대신에 국내에서 공연이나 문화 이벤트는 개인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습니다. 혹시 뭐 원 리퍼블릭이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팝 밴드거든요. 네, 1월 18일에 이제 공연을 합니다. 7년 만에 내한. 그리고 콜드플레이라고 아시죠? 유명하죠. 예. 콜드플레이가 8년 만에 내한을 합니다. 고양 운동장에서 하는데요. 4월에 합니다. 근데 4월 16, 18, 19, 22, 24, 25일에 하거든요. 이때 더 관심이 모았던 게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죠. 네. 트와이스가 6회 전 회차의 무대에 게스트로 올라서 더욱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공연의 정점은 영국의 브릿팝의 전설 오아시스입니다. 사실은. 오아시스가 10월 21일에 고향에서 16년 만에 내한을 하는데 아마 뭐 워낙 관심이 뭐 이미 표도 다 뭐 끝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표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빈 필하모닉 뭐 이런 유명한 데들이 또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관심은 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이제 얼마 전에 네. 사실은 뭐 평가는 조금 뭐 처음에는 외신들이 네. 냉랭했다고 하는데 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막대한 수익을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즌 3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뭐, 시즌 예. 2가 뭐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일주일 그 성적이 5억 8,700만 시간인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봐서 네. 여태까지 넷플릭스 나왔던 모든 시리즈 중에 제일 높은 기록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좀 더 봐야겠지만 사실 어쨌든. 예, 그러니까 시즌 2 저도 보긴 했는데 뭐 평가는 조금 뭐 갈릴 수가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시즌 1에 대한 임팩트에 비해서는 조금 그랬는데 그 사실은 시즌 2 오픈 얼마 안 되고 그 커뮤니티에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누리꾼들이 뭐 별로다. 뭐 좋다는 것보다 이제 별로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떤 그 누리꾼이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도 만약에 엄청난 우리 에디터가 말씀한 엄청난 뷰가 나오면 다 또 사라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뷰 시간이 시청 시간이 많으면 결국은 화제를 모으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도 뭐 다양한 그 해외에서도 뭐 밈도 있고 벌써부터 그래서 오히려 뭐 시즌 3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시즌 3를 6월에 아마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6월 7월에 하는 걸로 아마 그쪽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있는 이제 것 뭐 같습니다. 티저 같은 영상에 우리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나오는 게 영희가 그렇잖아요. 근데 티저 영상에 철수가 같이 나왔대요. 아.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뭐 그렇게도 화제를 모으는데 어쨌든 오징어 게임 시즌 2도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시즌 1이 워낙 적은 제작비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올랐고 그거보다도 더 제작비가 일단 2에서는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이익을 많이 뽑아냈다라는 측면에서 뭐 오징어 게임은 또 뭐 시즌 3에 대한 기대감도 모아질 것 근데 같습니다. 갑자기 불길이 확 죽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이게 보면은 평론가들의 평하고 대중들의 호불호는 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뭐 아직은 좀 봐야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네. 시즌 2가 그런 평이 많았는데 시즌 3 예고편 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시즌 3는 재밌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거기다 나오겠구나. 이게 한 편을 말하자면 잘라서 2, 3를 만들었다는데 앞부분보다는 이 대작들 블록버스터들은 뒷부분이 재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3가 더 재밌을 거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그런 쪽에서는 이제 뭐 디즈니라든지 어떻게 보면 마블이라든지 그런 영화도 나올 텐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뭐 오징어 게임 시즌 그래도 우리나라가 제작을 했으니 잘 제작은 아니고 이제 뭐 만든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실제 제작비를 다 댔으니 오징어 게임 시즌 3도 잘 성공했으면 좋겠고 전 세계적으로는 정치 선거라든지 뭐 스포츠 이벤트가 없는 대신에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백과 말에 따라서 네. 글에 따라서 세계 정치사가 바뀌지 않을까.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도 내부적으로 혼란스럽지만 또 이렇게 또 중심을 잘 잡아서 한 해 또 마무리. 뭐 벌써부터 한 해 마무리 잘하자고 하면 좀 12개월 이상하지만 남았습니다. 금방입니다. 사실은. 슬픈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요. 맞습니다. 네. 우리 연말에. 저는 그 1년 이제 새해가 되면 변하는 거 제일 이렇게 생각나는 건 내가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거였는데 이미 나이는 한 살 더 먹어버렸고 우리나라 변할 거 세계적으로 중요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얘기로 찾아뵙고 여러분들과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